미국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다음 나라로 가기 전에 어쨌든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2달 동안 시댁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디오와 TV 방송 프로그램 거의 5, 6군데에서 메일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미쿡 언니라고 했던 이유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햇볕 쨍쨍하고 맑죠? 서남 서풍, 바람도 완전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서 체감 기온 보시다시피 39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바이 기온이 나타나는 날들이 많고요. 장마 기간은 없어도 가끔 스콜성, 소나기가 내리기 전후에는 좀 갑자기 습해지긴 해요. 그런데 제가 방글라데시 다카에 살아서 그런지 이 정도는 아주 건조하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체감하는 것은 거의 방글라데시 3월, 4월 정도의 그런 날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화장품이 이게 전부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이민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화장품을 최소한으로 쓰려고 해요. 립스틱이나 색조 화장품들은 제가 한국에 갈 때 샀던 거,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행할 때 가끔 썼던 것을 거의 그대로 1년 이상 쓰고 있는 것들이 많고, 대신 피부에 바르는 것들은 좀 빨리 닳는 편이잖아요. 파운데이션은 한 4, 5개월 정도 사용하고, 밤낮으로 바르는 토너나 로션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면 끝나는데 이제 1개 정도만 사고, 미국에선 세포라라는 화장품 가게도 유명하지만 보통 저는 색조 화장품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세포라에 가는 편이고, 그런데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약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거기에 이런 화장품 종류도 많거든요. 클렌징 워터나 토너 같은 제품, CVS에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할인하는 경우가 많고, 또 CVS 자체에서 쿠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쿠폰이 나올 때 같이 사용하면 아마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낱개로 샀을 땐 저렴한 편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헤어 세럼이나 이런 로션, 트레이더조 제품도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고, 선크림 제가 다카에서 구독자님께 받았던 선물인데 지난달에 다 썼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짜고 짜서 이젠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버리기 전에 아쉬워서 너무너무 잘 썼다고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복귀한 지 벌써 7개월 차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죠.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질수록 바깥에 행사가 정말 많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행사를 즐기고 촬영하고 그런 것에 대한 영상을 요즘에 많이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물론 안 궁금하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몇 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남은 기간 어떻게 지낼 건지, 미국 외교관의 생활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하셨던 댓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같이 좀 섞어서 많이 토킹을 해볼게요. 집에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날씨가 더워서 약간 걱정이긴 한데, 로비 바깥에 야외 수영장도 있고 바베큐장이 있어요. 그런데 야외 수영장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대신 바베큐장이 원래 수국들이 예쁘게 펴서 제가 거기서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7월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덥고 비가 갑자기 내리는 날도 있고 이래서 수국들이 다 젖더라고요. 그래도 야외에 한번 나가서 보여드리고, 거기서 너무 덥다 싶으면 제가 로비 안에 들어가서 한번 토킹을 이어가 볼게요. 지금 바베큐장 뒤로 스위밍풀이거든요. 더워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베큐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빨간 거 있는 그 위쪽으로 다 수영장인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바베큐장과 수영장이 있는 곳인데 이용하는 시기가 거의 5월 말부터 가능하거든요. 주민들이 미리 예약을 해서 바베큐장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낮은 층에 있다 보니까 아침마다 항상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1시간 정도 여기를 청소하시는 걸 환기를 시킬 때마다 보곤 하거든요. 겨울에 제가 한번 영상을 촬영할 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친구들 초대해서 먹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날씨의 따뜻함이 넘어서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겨울에는 남편도 덜 바쁠 때여서 너무 추워서 나가지 못하니까 날씨만 좋아지면 뭘 하겠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여름이 되고 남편은 정말 더 바빠지는 시기?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월드컵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미국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월드컵을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한국 경기 때 너무 아쉽긴 했었지만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없었고 2002년 이후로는 다 다른 나라에서 월드컵을 했고 그때는 저도 10대, 20대 바쁘게 보낼 때여서 시차가 맞지 않으면 라이브로 보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올해는 월드컵을 너무너무 열심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다카에서 생활을 할 때 친구들이 다카 근무가 끝나고 미국에서 1년 정도 지내면 와, 미국에 있는 동안 여러 도시들 여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미국에 오랜만에 오고 추웠던 계절 지나고 나면 금방 얼마 남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만큼 남편이 바빠지니까 오히려 휴가가 지금 많은데도 남편이 휴가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언어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선 하루를 수업을 듣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본인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 원래 있었던 동네이기도 하지만 워낙 새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행사들도 그렇고 가보지 못했던 음식점들도 너무 많고 저에게는 동네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더 다른 도시에 가보게 되는 것 같지가 않고요.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집이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미 거의 2년 정도 미국에서 지낼 때 워싱턴 DC 관광지 주변에 유명한 박물관들 있잖아요. 그런 박물관들을 거의 2번 이상씩 가봤어요. 그래서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을 가봤었고 또 그중에서는 저의 영상에 옛날에 업로드했던 것도 있는데 여러 행사들에 대한 영상들은 많이 업로드했지만 그래서 워싱턴 DC의 관광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업로드했던 게 없더라고요. 날씨가 조금 더 시원해지면 그래도 워싱턴 DC 박물관에 오랜만에 한두 곳은 더 가보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유가 좀 있는 시기는 아마 다음 달까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링턴 지역에는 10월까지만 저희가 있고 11월 초에는 모든 짐들을 항공짐으로 다 보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짐이 늘어나지 않아서 선박짐으로 또 보내야 되는 게 나올까봐 이제 그런 걸 좀 걱정하고 있고요. 왜 10월 말까지만 알링턴 지역에서 지내냐면 일단 일본어 교육 기간이 10월까지이고 10월에 마지막 스피킹 테스트를 보거든요. 미국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다음 나라로 가기 전에 어쨌든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 남편은 일본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어에 따라서 교육 기간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스페인어, 프랑스어, 유럽권 언어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이면 끝나고 다른 나라라도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포지션으로 간다 그러면 언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 교육이라고 해서 3개월 정도만 미국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 나라로 가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그런 공백 기간이 있으면 한 달에서 6주 정도 무급 휴가처럼 미국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미국의 다른 도시를 여행하거나 그렇게 해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더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그만큼 휴가 보상을 받는 거죠. 휴가 기간은 개인의 시간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언어 교육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오자마자 그런 휴가를 쓰고 그 다음부터 쭉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어 교육기간이랑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보려니까 차라리 또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교육을 다 받고 나서 11월과 12월에 그런 휴가를 보내는 것이 미국의 명절도 많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월 말까지 정규적인 시간을 보내고 11월에는 저희가 찰스턴 시댁으로 갑니다. 2달 동안 시댁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달 내내 시댁에서 지내는 건 아니고 어쨌든 무급 휴가긴 하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일본어 교육 기간 동안에는 다른 도시를 여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그런 도시들 중에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어딘가를 갔다 왔다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2달간 베이스는 시댁에서 지낸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저희가 따로 돈을 내고 호텔비나 에어비앤비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미국 외교관들도 가족이나 친구 집에 머물면서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이런 휴가를 사용하더라고요. 9월부터는 약간 업로드가 느려질 수도 있고 시댁에 지내는 동안 조금 더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냥 한국어로도 누나, 동생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저희 영상에 많이 나오던 그런 동료들이 있는데 이번 달에 드디어 2년간의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이제 알링턴으로 와요. 친했던 동료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고 다른 그룹에 송별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카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송별회와 환영회가 계속 매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특히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지낼 때 라디오와 TV 방송 프로그램 거의 5, 6군데에서 메일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제가 정말 촬영하고 싶었던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저희가 수락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꺼내면 미국 외교관 그룹에서는 언론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라는 것도 어쨌든 내국인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거고 수익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 뭔가 이제 저와 같이 영상을 직접적으로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국제부부, 국제 커플들이 같이 나와서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잖아요. 미국 공무원이기도 하고 유튜브는 수익이 창출되는 거라서 외교관으로서는 그런 걸 좀 제한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채널을 만들 때도 제 위주로 미쿡 언니라고 했던 이유도 부부로서의 이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일상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 위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10년 전에 비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서 남편도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 보이는 거, 촬영하는 건 조금 많이 부끄러워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저의 채널에 가끔씩 그냥 등장하는 거, 미소 한번 지어주고 말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저랑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혼자 이야기하는 걸 많이 찍는 편이죠. 이제 제의를 받았던 것 중에 미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한국이나 미국가에 대한 정치에 대한 큰 관심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수락할 수도 없지만 외교관의 가족으로서 그런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절을 한 적이 있었고 저희가 미국에 있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외교관으로서 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서 미국에 있을 때만큼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뭐 이런 아파트를 촬영한다거나 저의 집 부조를 촬영한다거나 정말 자유로운데 다른 나라에서 지낼 때에는 외교관으로서 지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촬영할 때도 조심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특히 외국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수락을 하지 못했던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이 지내는 집들이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다카 같은 경우는 물론 정해진 아파트나 주택들이 있고 동네가 있긴 하지만 옛날에 사적으로 지었던 아파트나 주택들을 미국 외교관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거고 이제 집 같은 경우는 모든 건 저희가 무료예요. 그래서 그 월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도 저희가 내는 것은 없고요. 집 자체에서 뭔가 작은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매일 뭔가가 하나씩은 고장이 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면 미국 외교관의 기술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메일로 뭐 이런 점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와서 직접 고쳐주시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거의 정기 점검을 하세요. 그날은 거의 한나절, 거의 저희 집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부, 내부 다 청소를 해주시고 에어컨이나 제습기나 뭐 이런 거 있죠. 필터 청소도 마찬가지고 공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공기청정기 필터도 다 갈아주시고 뭐 이런 것 등등 꼼꼼하게 다 청소를 해주시고 그런 점들이 정말 편했고요. 예를 들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군인 베이스 있죠. 한국은 용산 같은 그런 이제 베이스 안에
원래 세워진 집들이 있으면 보통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택이 딱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나라에 맞게 집의 크기도 늘었다가 줄었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집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집의 크기는 사실 저는 상관없어요. 저희가 지내고 있는 이 미국 아파트 이 집보다 작다고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길어봤자 2년이고, 물론 다음에는 3, 4년씩 살 수 있지만 저희가 도쿄에 지낼 때까지는 2년씩 지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 큰 불편함이 없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가는 나라마다 집의 구조나 종류가 다르고 거기에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점이 생길 수 있다면 쇼핑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무력이 사라져요.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막상 영상으로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켜면 또 사라지는 게 있어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브이로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더워도 낮에도 가끔 나가기도 하고 저녁에도 많이 나가는 편인데, 워낙 더울 때는 DJI를 들고 다니면 너무 열을 많이 빨리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DJI로 오래 촬영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건 실내에서만 전 가능할 것 같고, 가끔 외출하면서 예쁜 모습 촬영하게 되면 다시 일상 브이로그로 소소하게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